네, 안녕하세요. 수익만식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고 또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렇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거리두기도 강화되면서 외출 어려우신 많은 분들 여러모로 답답하실 텐데요. 다음 주 내 계좌만큼은 시원할 수 있도록 저희 2부 역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생방송으로 상담 시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문자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문자창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해볼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라노스 선생님과 함께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일매일 영광이라고 하시네요. 자, 종목은 RN2 테크놀로지, 평단가가 21,200원에 비중 5%라고 하시고요. 네, 우라노스 선생님 머리 스타일이 배추머리가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요,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아름다운 앵커님, 우라노스님, 닥터광님, 감사합니다. 자, 종목은 부강약품이고요. 38,000원에 3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먼저 RN2 테크놀로지는요. 바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RN2 테크놀로지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또 이 해당 종목 걱정 없이 수익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요. 해당 종목이 이제 중계기 부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일부에서 솔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중계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5G 이런 중계기 관련 회사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통신 인프라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런 중계기 부품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좀 쓰이면서 마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께서 조금 높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높게 사신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한번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15,000원 구간을 깨지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이 저항대가 21,000원 구간으로 좀 설정되면서 21,000원과 15,000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요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한 두세 달 정도 좀 거치고 나야 이 직전 고점 25,000원 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21,000원,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높여가면 25,000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 손절가 15,000원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부강약품이었습니다. 이 종목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부강약품은 다른 여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말고는 조금 이제 상승세가 되게 좀 우상향으로 나와준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진행이 될 쯤에 이제 5월달, 6월달 정도에 마취제 관련된 임상통과 관련된 뉴스들도 뜨게 되면서 조금 이 주가가 급등을 하는 테마주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좀 성장주 쪽과 비슷하게 이제 움직여줬습니다. 근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 이제 3월달하고 4월달 당시에는 이제 부강약품이 지금 이제 비형 간염 관련된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좀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부각을 되면서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6월 이후부터는 이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는 현재 지금 부강약품이 방금 말씀드린 이 비형
대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라는 약품이 지금 이 기전이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로서 가장 좀 선두가 되고 있는 렘데시비르 쪽과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이 종목은 일단은 렘데시비르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추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연초 대비를 해서 한 3배 정도 가량이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평단가 한 38,000원 정도면 최근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손절가는 딱 이 35,000원 자리 잡고 가시면은 충분히 고가 구간 돌파를 하는 강한 좀 상승세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손절가 구간은 조금 염두를 하시면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려 보았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이시고요. 네, 자, 1,500원에 20%요. 네, 1,5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어제장에서 엄청 크게 오르셨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또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예, 닥터왕 전문가님이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평균 단가가 얼마시라고요? 1,500원이요. 1,500원이요? 네. 언제 사신 거예요? 7월 말에요. 7월 말에? 네네. 그럼 수익 중이시네요? 네. 이 매도가 얼마인지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기로 들어갔는데 너무 네.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게 좀 테마주 쪽으로 엮여가지고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서 종목을 좀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가지고 매도 시점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1차.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두산중공업 기업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이제 현재 정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진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지고 두산중공업 현재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창원공단 같은 경우는 이 두산중공업 쪽 벤더 쪽은 거의 이제 좀 도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최근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회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좀 M&A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현재 엮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번 급등 구간에서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약 한 보름 정도 눌리고 나가지고 이번에 지금 상승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눌려주고 나가지고 N자형 파동으로 급등 구간이 나오면은 주중으로 주봉이 상승세를 다시 한번 좀 유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상승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을 최고점 구간에서 우리는 팔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네. 분할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접근을 샀더라고요. 하셔야 네. 돼요. 그래서 지금 아, 일단은 네. 한 1,500원 정도니까 한 20% 정도 수익 중이신데 이거를 일단은 목표가 구간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한 30% 정도 잡으시고 가시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 추가 상승을 한 30% 정도 잡으시면서 15,000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를 조금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15,000원 정도에서요? 네네네. 다음 주에 상승 추세가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 탄력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거거든요. 지금 네. 당장 이제 회사도 안 좋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유증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회사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두산그룹 내에 있는 알짜들을 지금 다 팔라고 그러죠. 두산 야구단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두산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볼 수가 있는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이런 지금 자회사들을 다 팔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단기 차입금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신 거 잘 하셨고 수익 중인 거 축하드리는데 이번에 상승세 꺾인다라고 하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수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문자창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사감사감 우라노스님, 테스고요. 25,5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넷마블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는 15만 1,000원에 비중 5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테스와 넷마블입니다. 테스는 우라노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오랜 공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일부에서 제시했던 코미코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매출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고객사들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관련된 대표적인 장비 회사로서 주요 벤더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삼성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황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뭐 잘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더구나 추가적으로는 국내 시황이 전반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수급이 유입이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려면 뭐 공매도도 사실은 좀 재개가 됐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을 텐데 지금은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의 위주의 장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회복이 조금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면요. 자, 일단은 월봉상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때까지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뚜렷한 이 매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18년 월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오래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자, 왜냐면은 지금 실적만 잠깐만 보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3분기하고 4분기 예상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4분기 때까지는 영업이익이 감소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1분기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종목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라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18,000원 구간 손절가 잡고 가시고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마 27,000원 구간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으니까 27,000원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내년 상반기 때까지 가신다면 3만 원 위에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넷마블 우리 닥터완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넷마블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를 하신 것 같죠. 뭐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내용들로 뭐 기대감 단발 매수세를 좀 기대를 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넥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NC소프트처럼 자체 IP가 그렇게 뭐 활발하게 돼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게임 유통업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지금 일단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게임들 히트작들이 지금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돈을 뭐 수조 원씩 끌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기대 수익을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국 쪽하고의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판호 개방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텐센트 쪽과의 업무의 협약과 관련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 지금 온라인 게임 관련된 내용들은 카카오 게임즈에 관련된 내용들로 단발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매물 구간대 단방에 지금 돌파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상장된 종목들이 추가 상승세가 좀 강력하게 나와주는 쪽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이 크고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게임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는 단발적인 상승세가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투기적인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런 수급이 사실 좀 강하게 나와주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손실 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14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대 손절가로 잡으시면서 탄력 구간 나오시면은 한 15%, 20% 구간 목표가 잡으시면서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부산 솔로스요. 네, 두산 솔루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43,300원이고 비중은 한 20% 되는데. 네, 보니까 살짝 빠져 있어서 조금 속상하실 것 같으세요. 예, 예, 예. 네, 고민이 조금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자, 네. 저희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 그리고 또 닥터환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네. 원하실까요? 오라몬트 전문가님한테 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예, 감사해요. 네. 혹시 이 종목 8월 예. 초에 사셨나요? 예, 예. 요 혹시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매도 시기를 조금 한 번 늦췄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까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두산그룹이 사실 요 근래 이제 자금난이 매우 힘듭니다. 사실 뭐 요즘에 이제 시대가 또 코로나 시대인 만큼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뭐 자금적으로 많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예. 계열사에 대해서 이제 좀 지분 매각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예. 두산 솔루스도 마찬가지고 뭐 두산 퓨어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계열사에 대한 이 매각이 있을 건데 그런 이제 매각설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는데 예. 이슈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는 반짝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의 이제 본래적인 가치,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예. 사실 내년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혹시 아이, 그러면 장기 투자 팔아야지.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전 팔고 싶어요. 그렇게 내년까지 간다면. 아, 그쵸. 내년까지 가긴 조금 힘들죠. 예, 예. 이게 왜냐면 회사는 생각보다는 되게 알짜 회사예요. 왜냐면 이 회사의 이제 보통 매출의 절반이 동박, 2차 전지 이제 구리 쪽에 매출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OLED 소재를 갖고 있는데 야, 요게 조금 안타까운 게 동박 쪽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굴지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비교하면은 사실 조금 캐파가 작다고 봐야 되고 OLED 쪽을 생각을 해보자니 이 회사가 뭐 LG나 삼성처럼 이런 대형 TV OLED가 납품하는 게 아니라 주요 고객사가 사실은 뭐 중국 BOE라든지 이런 중국 고객사한테 납품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박이나 OLED 시장은 좋은데 이 회사가 지금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내년은 좋은데 지금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내년까지 봤을 때는 무조건 수익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해를 봤을 때는 조금은 재미는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얼마까지나 올라오겠어요? 네? 얼마까지나? 단기로 보자면 사실 저는 45,000원 크게 잡아봤자 45,000원 단기로 봤을 때 근데 네, 4만 내년- 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어요? 한 달 정도에서 한 2달 정도는 필요하겠죠.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필요할 텐데 저는 네. 사실 내년 보면은 5만 원 간다고 봅니다. 네, 5만 원 안 보고 싶어요. 5만 원 안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럼 단기로만 네. 목표가 45,000원 한두 달 안에 뭐 한번 좀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예. 이제 손절가는 이제 36,900원 요 네. 앞에 이 추세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 깨지면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49,700원만 손절가 꼭 지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저희는 문자창을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려 볼까요? 자, 저는요, 이 종목을 선택을 할게요. 경인 양행이고요. 매수가는 8,710원이고 비중 10%. 우라노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는요. 자, 위에 있는 이 종목을 선택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 많이들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제약주고요. 파미셀입니다. 21,500원이고 매수를 50%나 하셨네요.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경인 양행은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도와주시죠.
네, 경인양행 뭐 해당 종목이 사실 뭐 슈퍼개미가 또 샀다라고 하면서 많이 또 이슈화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전자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쪽 이제 인천공항 가다 보면 왼쪽에 빨간 건물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기업이 바로 이제 경인양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조금은 재미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화면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이제 8월 중순이죠. 8월 18일 날 조금 한 차례 정도 주가가 밀렸는데 요때 당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이 전부 다 밀렸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연준 FOMC를 통해서 유동성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때 당시에 밀렸기 때문에 아마 추세적으로 조금 깨진 자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켰다라면 조금 빠른 회복을 보였겠지만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121선 구간을 지키면서 상당히 조금은 더딘 회복을 보일 것 같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9,000원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9,000원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47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인양행 도와드렸고요. 파미셀 도와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지금 파미셀이 평균 단가가 21,500원 정도이시니까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시고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뭐 최근 뭐 상승세가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중이시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파미셀이 최근 들어가지고 긍정적인 뉴스가 뜨기는 하는데 다 지금 갭상승 장대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5월달 중순에도 그랬고 지금 7월달 말에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이제 임상 관련된 거 내용들 나오면서 수혜주로서 지금 파미셀이 갭상승은 했다가 지금 음봉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흐름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지치게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저점 구간에서 장기평선 구간을 버텨주는 조금 바닥 구간을 다지는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힘겨웠었던 저항대는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는 3월달 당시 때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로 처음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뭐 여러 이제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와주면서 이 종목이 코로나 관련된 진짜 수혜주다. 실질적인 실적에 있어서 대장주다라는 평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파미셀 뭐 끽해봐야 지금 바닥 구간에서 뭐 2배, 3배 정도밖에 안 올라갔는데 아직은 주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죠. 저점 지금 장기평선 올라오고 있는 일봉상의 지금 121선 구간이 2만 원 구간이니까 2만 원 구간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잡으시면서 좀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고점 돌파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2종목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십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녹십자세 네. 49,000원에 20%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제가 샀는데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서 샀는데 제가 사고 나서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셨군요. 그러시면은 바로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자, 저희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또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닥터강 전문가님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목소리가 너무 사람을 기분을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매수를 하실 때 무슨 뭐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무슨 스토리가 있대요, 얘가? 뭐 첨생법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기서 면역세포 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오면 뭐 제2의 팬데믹이 왔을 때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치료 효과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샀는데 너무 고가에 샀나 봐요. 혹시 뭐 아는 지인분이 해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방송 전문가님들이 막 말씀을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녹십자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2년 전, 3년 전부터 뭐 방금 말씀을 해주신 이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된 내용으로 항암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엮였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녹십자세 같은 경우는 이 녹십자 그룹들은 최근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을 하는 면역 항암제 관련된 아니면은 면역 치료제 쪽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로 사실상 부각받기는 힘들어요.
얘는 올라가려고 하면 혈장 치료제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녹십자 그룹스, 뭐 녹십자 셀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상승을 할 때도 사실 이제 뭐 시노펙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일신바이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게 다 혈장 치료제로 움직였었던 내용이에요. 네. 혈장 치료제가 뭔지는 아세요? 네. 그 뭐 영화 보면은 무슨 뭐 병을 걸렸는데 완치자 피를 환자분한테 넣으면은 뭐 치료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 걔가 지금 이제 재료로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지금 이번에 뉴스를 보고 뭐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 살펴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던 게 그 신천지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천지 쪽이 이번에 혈장 공여를 대대적으로 지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번 주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이 지금 확진자 중에 한 1,400명 정도가 혈장 공여를 지금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대요. 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뭐 5월달,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혈장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혈장을 공여를 해줘야 그러니까 완치자가 피를 갖다 쓰라고 이제 공여를 해줘야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에서 제가 봤을 땐 기대감이 나와줘야 될 거. 말씀을 하신 그 면역치료제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가 봤을 때 6개월, 1년 그 뒤에나 조명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평단가를 말씀을 해보시면 4만 원 후반대니까 지금 손실 중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굉장히 한 3달, 4달 정도 동안에 힘겹게 조정 구간이 겹치다가 이제 8월 달 초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끽 해봐야 뭐 한 20%, 30%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주 연속,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낭떨어지네요. 이 구간 이탈을 하면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을 수가 있고 이 네. 구간을 받아가지고 다음 주 시세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혈장 치료제 관련된 내용에서 단발적인 급등세 한 번 더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그 자신감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네. 지금 장기 평선 쪽이 지금 한 41,500원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이 구간까지만 한번 버텨보세요, 어머니. 힘내시고요. 네. 혈장 치료제 관련된 내용은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왜 이 녹십자셀을 찍으셨을까 모르겠네요. 뭐 시노펙스라던가 낯익으니까요. 뭐 일신바이오라던가 좋은 거 진짜 많았는데. 아무튼 힘내시고요, 어머니. 네. 만약에 급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녹십자셀은 얘는 좀 파이팅이 넘치는 종목입니다. 한번 가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지금 이번에 반등을 해서 4만 원대 이탈 안 하고 돌려준다.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8월 달 초에 형성을 했었던 5만 5천 원 이상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창 빠르게 열어볼게요. 자, 어떤 종목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이 종목을 바로 도와드릴게요. 저는요. 자, 이지웰이고요. 매수가는 7,500원에 비중 60%입니다. 이 종목이랑요. 다음 종목은 바로 위에 있는 네이버입니다. 24만 원에 50% 이렇게 두 종목 도와드릴게요. 네, 이지웰은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친숙한 게 지난 4월 달에 제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 제시했던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친숙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이제 복지카드 포인트 사용 이 사이트가 크게는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가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복지카드 포인트를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이지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갖고 이제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서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지역 화폐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은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뭐 무중까지 받으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만
하지만 이 7,300원 구간 손절가 꼭 지키고 가시고 단기적으로는 9,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사실 9,000원이 아니라 뭐 10,000원까지도 한번 좀 도전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도와주시죠. 닥터원 전문가님. 네이버 지금 평당 24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더 먹고 팔고 싶은데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번 먹으실 만한 구간입니다. 보통 이런 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얘가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이 최고가 구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눌렸다가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24만 원 평단가 구간이면은 거의 지금 40~50%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얘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장기평선 한번 딛고 간다라고 하면 이 내려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지지를 받는 시간도 있을 거고 다시 올라가는 시간도 있는다라고 하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허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먹으시고 나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한 20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추가적인 매수 구간을 잡아보시는 구간이 되시지가 않을까?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따로 제시를 해드리지 않을게요. 이번에 이제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내용으로 네이버가 이번에 뭐 굉장히 금융 관련된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치솟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새로운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메타렉스를 샀는데요. 1,360원에 20%고요. 네. 예. 매수가 1,480원에서 계속 평균을 낮춰가지고 여기까지 맞췄는데 계속 내려가서 걱정이 되니까는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여러모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자, 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자, 네. 메타랩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 우라노스 전문가님,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네, 탁탁강 전문님. 네, 닥터강 전문가님 연결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종목 매수를 하신 게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게 프로그램 여러 군데를 보면서 좀 얻었고, 우리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한동안 너무 내렸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저점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네. 그래서 또 평단을 하면 또 내려가고 자꾸 내려가서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하신 지가 꽤 되셨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어요? 예.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메타랩스는 사실 말씀을 해주신 뭐 탈모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5월 달에 상한가 갔을 때는 얘가 마스크 관련된 내용으로 움직였거든요. 코로나 관련된 내용으로.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메타랩스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얘가 원래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화장품 원료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코로나가 좀 이번에 지금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지금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그 구간까지 기다려 보시면서 화장품 관련된 내용, 한알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저점입니다. 2월달, 3월달 구간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을 했다가 동전주가 됐다가 다시 한번 1,000원대 지폐주로 올라왔잖아요. 네네. 보통 이런 종목은 1,000원 구간 이탈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 지금 100원 구간대, 저점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추매 구간으로 뭐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예. 뭐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추가 매수를 1,100원대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래도 되나 싶어서.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추매 뭐 하실만 하고 손절가 구간 뭐 딱히 안 잡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알령 관련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뭐 충분히 1,5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뭐 잘 되면은 이야기 잘 되면은 1,800원 구간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쭉 한번 들고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지금 연속으로 함께하고 있는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뭐 그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창출시켜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신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많아지셨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뭐 당장 이제 젊은 투자자 분들도 많아지셨는데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시는 투자자 분들도 신규 투자자 분으로서 뭐 우리 주식시장에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왜 돈을 벌지 못할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쌈짓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시고 나가지고 평균적으로 생존을 하실 수 있는 예상 수명 기간이 5년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95%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시작을 하고 평균 5년 만에 손실을 보신 채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인지를 알아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을 잃는 이유를 아셔야 돈을 잃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결국에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5% 투자자가 되고 싶으시겠지만 여기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통계학적으로 이 95%에 수렴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5%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강의 주제를 대한민국의 주류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탁장구, 그러니까 증시 대기자금으로 불리는 이 예탁장구가 사상 최대치 50조 원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주식을 사지 않고 주식 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돈이 사상 최대치를 지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류 세대다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해가지고 민주화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죠. 586 세대다. 80번대 학번 60년대생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지금 이때 당시 때 베이비 부머 시대여가지고 굉장히 출산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 집에 3명, 4명, 5명, 6명까지도 이제 애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력으로 볼 수 있는 대입자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도 그러니까 사람 수도 많고 뭐 그전까지는 나라가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교육들도 지금 잘 받지를 못하다가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주력적인 아주 주된 이 세대로서 굉장히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이 상황들에 있어가지고 군림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586 세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하면 보시면은 지금 드디어 이제 퇴직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험. 지금 방금을 말씀을 드린 이 대한민국 주류 세대는 586 세대는 무엇을 경험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 1900년대에 IMF, 우리나라가 굉장히 망할 뻔하는 IMF 세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와주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출렁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 주력 세대에서 이 현재 주류 세대들이 그때 당시 때 뭐 회사원으로서 아니면은 뭐 다른 직장에서 뭐 지금 진행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IMF 시절이라고 하던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컸었던 세계 3대 투자은행으로 불렸었던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그 후폭풍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도사리면서 막 원화가 엄청나게 이제 싸지고 그러는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사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어땠다? 시장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거를 누가 경험을 했냐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주류 세대엔 지금 퇴직을 하고 계시는 이 586 세대가 겪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퍼지게 되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증권 시장이 대한민국 최초라는 단어들이 수두룩 나와주면서 거의 뭐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때 우리나라의 이런 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경험을 살려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증시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저가 구간에서 미칠 듯한 어떤 겁니까? 매수세를 가담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젊으신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이 나오셨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번 개인 투자자들은 다르겠죠. 이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현재 지금 증권 시장에 유입이 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 지금 주식을 시작을 하신 분들 아무리 경험치를 많이 무장을 하셨다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을 드린 이 5년의 통계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다음 장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정책주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국내 증권 시장에서 대장주라는 말이 붙을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 속에서 1000%, 10배, 2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유이한 섹터가 제약바이오 종목하고 대통령 선거 관련된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 우리나라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은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내려가고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내려가면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는 선순환의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대통령 선거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5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5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기간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들 움직이는 기간이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 이 순환매가 통상적으로 3년 정도에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수명이 5년밖에 되시지를 않으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순환매가 3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동안에 이게 올라갈지를 모르시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으로서 신풍제약이 2000%가 올라가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들 제약이 500%가 올라가고 휴마시스가 상한가 랠리가 나면서 700%, 800%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 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빠지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올라갈 종목이 얘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돈을 잃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셔야 이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국내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과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보통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어떻습니까?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어떤 긴급 진단 키트가 긴급 사용 승인이 미국 FDA 쪽에서 내놨다더라.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0배 이상 폭발을 해버리게 돼요. 근데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 어떻습니까? 얘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기본적으로 급등을 하기 직전에 바닥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400억에서 500억을 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얘가 단발적으로 엄청난 수급들을 붙어가지고 짧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체계적으로 올라간다. 체계적으로 올라간다.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올라가냐? 바닥 구간에서 400억짜리 종목들이 일단은 매집 구간을
버티고 나가지고 1차 상승 구간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모아주는 구간이 나오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다. 여기서 매집을 했었던 종목을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한 물량을 다시 한번 매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파동으로서 10배, 20배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약바이오는 한 반년, 3개월 정도 만에 1000% 정도가 올라가는 거고 대선 관련된 정책 수혜주는 1년의 이런 체계적인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1년 반에서 2년 동안을 상승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고점 구간을 치는 건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들로 결국에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관련된 종목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런 순환매가 나와주는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결국에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빠진다, 준비를 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고가를 치고 빠지기 시작을 한다,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연간 2200%의 상승률을 내줬었던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몇 달 만에 2200%가 올라갔죠. 3월 달부터 보신다라고 하면은 3, 4, 5, 6, 7 끽해봐야 4개월 정도 만에 2000%가 올라가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제약바이오 종목은 저점에서 적어도 시가총액이 5천억에서 1조 정도 비교적으로 크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한 방의 재료로서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폭발시켜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등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거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과거 이때 2012년도에도 움직였고요. 2016년도에도 움직였는데 얘가 언제부터 움직였느냐? 보시면은 2010년부터 움직였다. 이때 2016년도 때 올라갈 때는 14년도, 15년도 초부터 올라갔다. 언제부터 올라간 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어도 2년 동안을 올라갔다. 이때 16년도 올라갈 때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매집을 하고요. 1차 급등이 나오고요. 하락을 해서 수익 실현을 세력들이 한 차례 하고 나서 재매집 구간을 몇 달 동안 다시 가진 다음에 추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폭락을 하는 과정까지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가지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10배, 20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닥터가은 전문가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3주 전에 말씀드린 동일 고무벨트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여기서 추천을 드려서 지금 어떻습니까? 약 70% 정도 급등세가 나왔죠? 지금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바로 레몬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큰 상승세는 아니지만 한 20%, 3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당장 지난주 말씀드린 종목이 이 종목이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덱사메타손 관련된 종목으로서 단발적으로 지금 약 20, 30% 정도 이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왜 돈을 잃고 계시는지 국내 시장 속에서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캐치를 하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고 돈을 잃지 않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닥터 강의 바로 지금 이어지는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꼭 참여하셔가지고 후속주 받아가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도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행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